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고민을 다 풀어드리는 다플리 수학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잘 할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셨죠? 오늘부터 저희 다플리에서 어떤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지, 그렇게 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하는지, 도대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예비초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다음으로 초등 고학년, 특히 5, 6학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공부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꼭 성취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짚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오늘은 그 첫 시간, 예비초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학습다운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집을 구입하러 서점에 가십니다. 어떤 교재가 좋은지 미리 알아보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를 사다가 아이들에게 풀려보기도 하세요. 혹은 교구 수학이나 학습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특히 예비 초등 어머님들은 가장 불안한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 등을 사고 공부 습관 잡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십니다. 초등 저학년도 마찬가지지요. 1학년 때는 열심히 적응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나면 2학년이 됐을 때 덧셈 뺄셈을 힘들어하는 학생이 생기기도 하고, 단원평가에서 틀리는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학원을 알아보기도 하십니다. 네, 그런데 문제집이나 선생님을 찾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아이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해력, 기억력, 수학적 직감, 언어 능력, 이 네 가지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초등 저학년 때 수학을 잘하게 하는 필수 요소거든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해력이에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기대도 되시고요. 그러면 먼저 이해력이 높은지 살펴보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해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읽고 그 문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잘 받아들이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해력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있죠. 기존에 내가 머리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 거기에 오늘 새롭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더해져서 능동적으로 어떤 머리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사고가 가능한 친구들은 이해력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하던지, 내가 예전에 배운 게 뭐였는지 알지 못하고, 거기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은 이해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해력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지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두 번째는 기억력이에요. 초등 저학년 때 배우는 개념들이 굳이 이해해야 할 것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색깔 이름을 배우는 것처럼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 노란색을 보고 노란색이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3을 보고 3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 90을 보고 90이라고 다른 말로 부른다는 것 등을 다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기억하는 친구랑 아무리 여러 번, 3번, 4번, 5번, 10번 말해줘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친구랑 실력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학년 때에 구구단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원리를 잘 이해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4가 2를 4번 더한 거랑 같아 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2 곱하기 4라는 걸 봤을 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서 8이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은 이해력이 좋은데 더불어 기억력까지 좋아요. 그래서 2를 4번 더해서 8이라고 답을 구한 다음에 2, 4, 8이라는 것도 함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이걸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학생 간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해볼게요. 아직 구구단을 외우기 전이에요. 그냥 구구단의 원리만 배웠어요. 그러면 누가 더 시험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당연히 기억력이 좋은 친구겠죠. 이 친구는 내가 굳이 외우려고 한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다른 친구들보다도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말하자면 수학의 감입니다. 바로 직관 능력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덧셈 뺄셈을 배우기 이전에 무엇을 배우는지 아시나요? 바로 띄어세기를 배웁니다. 띄어세기를 통해서 덧셈과 뺄셈을 감각적으로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학년 때에 띄어세기를 배우는데 600 다음 700 다음 800 그리고 그 다음에 빈칸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1000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거기 빈칸에 900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반면 다른 어떤 학생은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빈칸에 900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100씩 커지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1씩 증가하고 그 빈칸은 바로 900이 오는 자리이다 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설명해 주고 교구를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연습을 시켜도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나 했을 때 또다시 생각해내지 못하곤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수학의 감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수에서뿐만 아니라 도형에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이나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을 초등 저학년 때에 다루게 되는데 그때도 정확히 개념을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문제에서는 개념을 정확히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실마 문제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했었지.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면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했었지. 그런 것들만 감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적인 감각이 바로 수학을 잘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언어 능력을 말씀드릴게요. 언어 능력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다 중요한 능력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문제를 읽고 그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수학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더불어서 언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친구와 친구 사이의 의사소통도 될 수 있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대답을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많을 수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그날에 정해진 학습 목표에 따라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규모가 작은 소규모 수업으로 갈수록 만약에 4명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명 친구들은 대답을 잘 안 하고 1명 친구가 대답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생님은 그 친구의 이해 속도에
맞추어서 가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듣고 우리 학생이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은 고학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팀 수업을 할 때 혹은 아이들끼리 그룹 과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고 그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데 언어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떻게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능력들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무엇이든지 선택을 하신다면요. 분명히 우리 아이의 능력과 수학 실력이 껑충 자라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요. 문제집 건수나 하루 몇 분 공부량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 말하자면 공부 그릇을 키워주는 데에 더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까지 이제 막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등 저학년이 지나서 초등 고학년 때는 공부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초등 고학년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반적인 네 가지 특징 말고 다른 것 없나요, 선생님? 이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수학을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단원평가에서 한 85점에서 90점을 맞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 말고 단원평가를 항상 100점 받는 학생, 경시대회에 나갈 수 있는 학생, 그 학생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학생들은요, 엉덩이 힘이 무겁습니다. 두 번째는 유난히 수학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과목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면 규칙을 찾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까지 자기가 추론을 해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네, 이렇게 엉덩이 힘이 뛰어나고 유난히 수학에 관심이 많고 수학에 대한 규칙과 그것을 추론해내서 일반화시키는 과정까지 가능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경시대회까지 노려볼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네, 잘 아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